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초임교사 매뉴얼이라고 이름을 한번 짜봤는데요. 보통 제가 죄송합니다. 2015년, 16년에 마지막 수업을 할 때는 학교 체육의 방향, 막 거창한 거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쭉 보고 피드백을 받으니까 사실 좀 거창한 것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 제가 보기에 한 10분은 3월달부터 교사를 하고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혹은 당장 내년 3월이 아니라도 교사가 될 사람들을 위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쭉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초임교사 매뉴얼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거 거창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하고 주변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교육과정 어떻게 짜는지 이런 수업들이 있다. 여러 가지 소개도 하고 경험도 하고 지도법도 배우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섞어서 머릿속에 내가 저때쯤 되면 뭘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달력을 오늘 이 수업을 위해 2019년 월 달력을 계속 봤거든요. 보니까 3월 1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3월 4일이 월요일입니다. 따라서 3월 1일자로 학교에서 발령을 받고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3월 4일부터 출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럼 3월 4일 내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의 첫날 첫 출근이니까 생각하시기로는 똘망똘망한 눈망울에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영한 사람으로서 뭔가 아이들과의 갭도 없고 멋지고 스마트한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자, 이런 표정은 이런 표정일 거예요. 왜 영혼이 없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예쁘고 이런 얼굴은 아니에요. 실전은 아마 이런 표정이 될 거예요. 딱 저거예요. 뭐라는 거야? 이 짤방보다 더 딱 적합한 게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짤방도 있던데 그 상황일 거예요. 거의 3월 첫째 주에는 거의 유체이탈 수준인데 질문들이 막 반문하기 시작해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특히 이게 제일 커요. 이놈들이 학생이라고? 이게 여러 가지 정제된 용어인데 뭘 해야 되는 건가? 불안합니다. 학교에는 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디 오세요 하면 그냥 거기 가서 서 있고 인사하세요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해서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든지 새로운 곳이라면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학생일 때와 내 직장일 때는 눈치나 자존감이나 기타 등등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일 처음 선택하는 게 아마 가만히 있어야지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충남 고령에서 올해 부임한 한 젊은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배경에 이유를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선배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서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장훈 기자. 충남보다 장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지난 14일 교사로 부임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유족과 친구들은 대학 선생인 같은 학교 선생교사로부터 술자리를 강요받고 뺨을 맞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부담 때문에 힘들다. 자꾸 밤에 술자리에 불러내고 그러면서 전화 온 거예요. 거기서 경기를 치면서 저한테 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유족은 장 교사가 숨지기 전 선배 교사의 수업을 배신하고 술 제한 시험 문제를 30여 차례나 달려하는 듯 괴롭혀 힘들다고 떠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신청이나 학교를 예외하자 협박까지 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여기서 떠나면서 큰 이야기만 쓰고 나서 너가 쓰는 하고 오는데 너희 안에서 꽉 잡아서 발령도 가봐. 그런다고. 해당 선배 교사는 온갖 있게 지적한 적이 있지만 괴롭힌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아직 괴롭힘을 암시하는 유서나 휴대폰 문자, 사진 등은 발견되지
수사와 감사에 착수한 경찰과 중앙교육청은 신진 장교사의 스테폰 교육을 보관하는 한편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국정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기사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기사가 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사를 볼 때 두려워지죠. 현장에 나가서 우리 꼰대들 혹은 여감님들하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같이 할지부터 해서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냥 보면은 보통 판사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임용고사 합격한 교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왜 도대체 그 어렵다는 길을 또 경쟁을 뚫고 직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자마자 저렇게 되는가? 네, 이분들의 무슨 멘탈이나 정신력을 지적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직장에서의 약간 그 자존감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존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게 학교에서 내 자존감을 찾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 있나요? 결혼하면 남자들은 자존감이 엄청 내려갑니다.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집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막 절실히 느끼거든요.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쓸모 있어지는 순간을 애들이 조금 크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좀 쓸모 있어져요. 집에서. 이제 뭐 거기까지는 드릴 말씀 없지만 그래서 집에서는 보통 남자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요. 바보니까 집에서는. 바보가 아닌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내가 지금까지 뭐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겪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직장이란 일을 얘기하죠. 일에서 찾는 자존감의 상처나 이 위축되는 거나 이런 거는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현장에 나가시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체육관은 물론 내성적인 분들도 있지만 선후배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씩씩하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체육교사를 친근감을 느끼거나 그 래퍼 형성을 하거나 이런 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말아주세요. 물론 이 기사에 나온 저런 꼰대 여감님들이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만 놓고 봤을 때 학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교사가 대놓고 이야기 안 해도 뒤에서는 뭐 밟으면 안 돼 하고 대부분 쉬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주변에 이야기도 좀 해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하면 특히 체육관은 선후배들이 그런 거 잘 해주실 거예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교사의 역량은 경력과 정비례 관계인 것 같아요. 특히 담임학급 및 입시지도 및 생활지도 같은 거는 초임교사와 20대 교사와 30대, 40대 교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역량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겪은 의사랑 마찬가지 같아요. 겪은 케이스가 많고 대처하는 경우도 다르고, 물론 앞으로도 계속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은퇴할 때까지 펼쳐지겠지만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규 발령 받았을 때 학생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데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50대 초반의 여선생님이 나는 얘를 지도할 역량이 없으니 네가 지도해라 하고 제가 3월 첫 주에 있는데 저한테 아이를 탁 떠넘기고 가시더라고요. 이거에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그런 경우에는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임교사라 애들한테 힘겨워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절대 자존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를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건 자신감 있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한 상상만, 행복회로만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자, 합격 그 후 서울시교육청에 제가 홈페이지랑 공고문 같은 거 쭉 봤어요. 자, 보니까 2월 8일이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더라고요. 보통 이날 2월 첫 주나 1월 마지막 주인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설날 연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연휴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통 합격자 발표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최종 합격자 서류를 받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서류 내는 이틀의 기간 동안 서류를 못 내면 임용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합격한 다음에도 여기까지 가는데 교통이 안전해야 되니까 지하철을 타고 반드시 걸어가야지 이러면서 막 손잡고 걸어가요. 이미 합격한 사람들. 어찌됐건 가서 교육청에 합격자서를 제출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신규 임용교사, 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해요. 60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하루에 최대 6에서 8시간 정도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주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늦춰져서 제 예상인데 아마 22일 전에는 끝날 거예요. 보통 2주 하는데 이렇게 빡빡하게는 안 하고. 자, 그래서 직무연수를 끝내면 신규교사 발령이 제 생각인데 이 마지막 주 초에는 날 거예요. 보통 2주 말이나 뒤에서 2월 마지막 직전 주 말이나 아니면 그 주 초에 나요. 그럼 이 신규 발령을 받으면 발령 일자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뜬금없이 딱 어떻게 메시지가 오냐면 요새도 메시지로 보내나 모르겠는데 연락이 와요. 무슨 교사, 무슨 교육청 신규 발령장 수여식, 무슨 교육청 몇 시 어디까지 올 것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동네로 가는구나를 일단 알아요. 그래서 딱 가서 딱 앉아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렇게 신규 교사들 쫙 모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에 발령을 받았다. 그럼 서울의 동쪽에 있는 거기 교육청에 딱 모여요. 그럼 그 교육청 관내에 온 신규교사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교육장이 딱 이 발령장을 하나씩 줍니다. 누구, 어느 학교에 임함 하면 그때 알아요. 딱 받아보면서. 그러면 그걸 딱 받는 순간 자리에 딱 앉으면서 폭풍 검색을 시작하면 돼요. 그걸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이거 발령장을 딱 받은 순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머리 막 돌아갑니다. 머리 막 돌아가기도 전에 어디서 이상한 지긋한 분 몇 분이 오셔서 무슨 선생님 막 이래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럼 딱 가서 가자 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요. 그러면 막 영혼 없이 그때부터 막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을 기다리는 학교에서는 2월에 이런 일들을 해요. 보통 우리 학교의 경우인데 그리고 보통 교사 인사 관련 일이 그 일자에 따라서 다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서울 같은 경우에 2월 1일에 교사 전보가 있어요. 교사 전보라 하면 이 학교에서 이 학교로 가. 요거에 이제 전보예요. 근데 이제 2월 1일자에 이게 딱 나면 그때부터 각 학교에서 이게 되게 웃긴데 발령이 누구 난다고 딱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요. 교감 선생님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교사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자리에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어느 자리가 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동교과 선생님이나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름이 딱 떠요. 기존 교사들. 기존 교사들 누가 우리 학교 온대 하고 딱 뜨는 순간 바로 전화를 시작합니다. 야, 이 자식 어떤 놈이야 하고 막 해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지나면 이놈이 어떤 놈이다가 막 정보가 쏟아져 들어와요. 그럼 그 학교에서 이놈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걸 시작을 해요. 이거를 이놈 오면 이걸 시켜야겠다부터 해서 막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각 부장님들이 이놈은 우리 부서에 데려와야지 하고 막 암투가 시작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 교사 정보가 있는 날 기존 교사들은 내가 어디로 간다를 딱 원 소속교에서 아는 순간 그 다음 학교로 가요. 그날 가서 내가 새로 근무하게 된 학교 딱 가서 인사하고 이제 뭐 그동안 뭘 했니? 막 이렇게 다 적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나중에 이걸 하는 건데 체육교사들 뭐 최근 3개년 동안 무슨 일을 했나 이런 거 막 적어내거든요. 그럼 보통 거기에 학생부를 쓰는 순간 이제 학생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커리어 세탁을 위해 거기 거짓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로 나는 무슨 교무부를 했고 연구부를 했고 이렇게 써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씩 웃으면서 너 전에 뭐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실대로 하면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규 부장 2019학년도에 일단 업무 분장을 짜는 것도 보통 이런 식이에요. 부장들을 먼저 정해놓고 그 부장들이 모여서 다시 이걸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이 아닐 때 우리 부장님이 귀찮으니까 네가 대신 들어가라 해서 제가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걸 봤는데 드래프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빈칸이 나와요. 원래 그 부서에 있던 선생님도 있으면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교무부장이 먼저 누구를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어떤 선생님이 교무부장이 픽을 딱 하면 다른 선생님이 아이 걔를 우리 부서 좀 하다가 결론이 나면 오케이 다음 순서 누구 해서 막 딱딱 돌아가거든요. 드래프트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교감교장 선생님이 야 어느 부 구성원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뽑을 때 네가 제일 먼저 데려가라 딱 하는데 그 와중에 또 그 부장이 보통 뽑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전화를 또 합니다. 당사자한테 야 이번에 너 내가 우리 부서에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어때?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 싫어요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얘가 싫다는데 하고 내가 다시 딱 놓고 막 공론이 벌어지고 다시 전화해서 너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너 다른 부서로 가라 뭐 이렇게 다시 연락이 갈 수도 있고 요게 되게 웃겨요. 아무것도 아닌데 요것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같은 일들도 많이 벌어져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기존 교사들은 대충 틀이 나오죠. 틀이 나오는데 이 교사 전번날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3명의 자리가 비었는데 2명만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 한 자리가 비었죠. 그 한 자리가 그냥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발령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신규 교사가 발령 내줄 건지를 얘기해줘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미발령이래 하면 그때부터 막 이제 기간제 교사님 강사 같은 거 뽑아야 돼요. 이게 이 시즌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명 보신 분들 중에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기간제 교사 이런 거 할 때는 아마 제 예상이 건데 요 시기에 공고문이 나오고 요때 폭풍 접수를 아마 해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교사를 막 뽑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딱 뽑아놓으면 좀 이따 전화 옵니다. 저 B학교로 가기로 했어요. 큰일 났다 하고 다시 하고 막 난리가 나요. 인사 전쟁이에요 이제. 특히 기간제 교사 뽑을 때. 왜냐하면 내가 2군데 3군데 합격하잖아요. 기간제 교사 막 1년짜리 막 예를 들어 A 학교 가서 갑자기 무슨 학생부 기획을 하래. 애들을 때려잡으래요. 근데 B 학교에 갔더니 담임도 안 주고 체육부래. 그러면 B 학교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 B 학교 간다 하고 A 학교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많이 인사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구직자의 권리예요. 절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는 학교의 일이지 아직 가지도 않았는 계약서도 안 쓴 상황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19학년도 준비를 본격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마 요 주간이 집중 업무 기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마지막 주는 너무 빠듯하니까 이때 뭐 하느냐? 요즘에 교육청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1월에 수업을 준비하면 1류, 2월에 수업을 준비하면 2류, 3월에 준비하면 3류라 그래요. 이 모든 작업을 예전에 3월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모르지만 3월에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수업하면서 막 평가계획 짜고 그랬던 거예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2월에 다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2월에 이 대부분을 합니다. 아마 요 기간이 집중 근무 기간이 돼서 거의 모든 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와중에 신규 교사는 아직 없죠? 이 와중에 신규 교사는 없어요. 그러면 보통 여기까지 올 때까지 신규 교사는 자리가 빈칸 아니면 몇 학년 몇 반 담임 신규 이렇게 써놔요. 신규란 이름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신규 교사가 딱 발령받아 오면 너는 이걸 하면 돼.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돼요. 너 뭐 할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신규 교사를 딱 발령을 받았을 때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올해 우리 학교 신규 교사를 2명을 보내준다고 했다. 근데 이 2명이 누가 올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여학생들 학급의 담임을 여학교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남교사 2이 왔다. 이러면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준비는 돼 있습니다. 신규 교사가 오면. 자, 내가 발령받은 학교를 알게 되는 순간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순간적이거든요. 어디라고? 거기가 어디지? 막 이렇게 막 머리가 막 돌아가요. 그 짧은 순간에. 그냥 간단히 하시면 돼요. 자,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뭐가 궁금하겠어요? 어느 동네에 있을까? 내가 어디 사는데 어디구나. 그 다음 하실 일은 홈페이지에 가서 교육계획서가 무조건 공개되게 돼 있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계획서를 다운받으면 엄청난 정보 그 학교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몇 학급인지 그리고 수업은 그 교과 교사는 몇 명인지부터 해서 다 들어있거든요. 평가계획까지 다 해서. 그래서 판단이 씁니다. 이 학교는 큰 학교구나 작은 학교구나 교사는 몇 명이겠구나 이런 게 막 예상이 돼요.
그리고 체육시설이랑 이런 거는 그 학교 알림이라 그래서 공개를 아예 하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체육교사한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거죠. 딱 봤는데 제가 초임교사 때 딱 봤어요. 나 강남교육지원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으로 오래 해서 벌벌 떨었습니다. 나 강남 싫은데 이러고 큰일 났다. 학부모를 어떻게 하지 하고 딱 갔는데 제가 근무하는 첫 발령받은 학교가 수서중학교라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그 동네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강남교육장이 제일 싫어하는 학교였어요. 강남에서 최하를 뛰어넘어 서울에서 최하의 학업성 지도를 자랑하던 학교였거든요. 강남 행정구역은 강남이지만 강남 같지 않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학부모들한테 시달리지도 않고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 딱 검색을 하는 순간 나온 게 그 당시 스마트폰이 있던 게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게 미리 저는 그 수서중학교에 갈 때 이렇게 제 집에서 이렇게 거리 원으로 그려놓고 어디쯤 가겠다 하고 막 예상을 하고 지도를 몇 번 봤었거든요.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학교인 거예요. 그 와중에 체육관도 없고 운동장만 덩그러니 있는 학교 가서 엿됐다 하고 이제 저를 생각하고 따라갔죠. 자, 학교에 가면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쫙 선생님들 앉아갖고 씩 웃어요. 그러면 어서와 다 이런 거예요. 잘 왔어, 우리 학교 잘 왔어, 다 이러면서 이러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 막 시작이 됩니다. 몇 살이야? 어디 살아? 결혼했어? 뭐 하고 싶어? 어느 대학 나왔어? 누구 알아? 어느 대학 나왔어는 이거를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뜬금없는 게 이런 거예요. 너 어디 나왔어? 저 무슨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 예를 들면 1호학번인데 갑자기 너 누구 알아? 그래서 예? 8 몇 학번 누군데?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와요. 막 그리고 그나마 좀 젊은 사람 누구 알아? 하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인데 특히 체육과에서는 누구 알아를 3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누구 알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 누구 알아? 그럼 너 누구는 아냐? 누구는 아냐 하면 아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 아는구나. 야, 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죠. 이 얘기를 해주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 야, 우리 학교에 누구 있는데 이런 얘기하세요. 어느 집단이든 똑같긴 해요. 요거 고급 정보 아니에요. 근무해 보면 아는데 이런 것들 고급 정보 아닙니다. 자, 내가 맡은 첫 담임학급. 아마 여러분들 신규 발령을 받거나 가면 기간제 교사로 가더라도 거의 담임을 하실 거예요. 담임을 하면 상상에 이제 막 나래를 펼치죠. 담임, 애들이 얼마나 예쁠까. 나한테 주어진 첫 애들. 이런 모습을 막 꿈꿉니다. 예쁘다. 하고 이제 교문 실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구글 이미지에서 일진으로 검색했더니 나온 이미지예요. 미안해요, 이 친구들한테는. 정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딱 가서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딱 보면 애잖아요. 중학교 1학년 애기가 막 이러고 있고 막 되게 웃겨요. 거기 그 와중에 또 엄청 귀여운 애도 있어요. 저거 애기 아냐 막 이런 애도 있고 정말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학교와 한 교실 안에 별의별 놈이 다 모여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라고 보면 130짜리 애도 있고요. 키를 보면 180짜리 애도 있어요. 이게 중학교예요. 되게 웃겨요. 그 상황 보면은 140짜리 애가 껌짝짝 씹으면서 180짜리한테 야라라라 막 얘기하면 이상한 막 무슨 깡패 집단 같은 용어들이 막 난무하고 막 되게 웃긴데 이거 제가 이 친구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비주얼에 상처를 받으시면 안 돼요. 비주얼은 비주얼이고 애들은 애들입니다. 어찌됐건 딱 들어가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떨까 하고 막 고민과 공포와 막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되지만 절대 페이스에 밀리실 필요 없고 걔들이 봤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니까 이 선생님 만만하겠다 이렇게 만만하게 본다고 해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딱 생각했던 대로 페이스 쫙 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 연장의 1년을 디테일하게 월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바로 이번 주에 2019학년도 학사일정 짜는 회의에서 본 양식인데 잘 안 보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짜 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미리
짜요. 어느 학교든지 평가 일정을 짜요. 행사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3월이 되면 이게 2019년 제가 캘린더 놓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짜본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이렇다를 제 경험상 그냥 짜봤는데 3월 4일 입학식이 있겠죠. 입학식이 있고 전 교직원 회의가 있고 개학식이 있는 거예요. 시업식 보통 학생들은. 그럼 보통 입학식은 낮에 하고 한 8시, 9시쯤에 2, 3학년은 옵니다. 고등학교가 됐건 중학교가 됐건 2, 3학년은 와서 아침에 담임선생님 만나서 막 얘기하고 가요. 첫날이라. 그리고 오후에 입학식을 하고요. 그 애들 입학식 습시간에 끝나고 나면 전 교직원 회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인사 못했던 신규교사 인사 이런 거 아마 이날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신규교사인 인사하세요 하면 인사하고 뭐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5일 상견례는 뭐냐? 1학년과 신입생과 선배들이 상견례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2, 3학년 이렇게 세워놓고 1학년 세워놓고 일어서 서로 마주봐 인사해 이러면 뭐 보통 그런 걸 하는데 그런 형식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몇 가지 이벤트를 준비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보통 상견례 같은 거 하고 교육 같은 거 필요하면 합니다. 그 첫 주에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우리 반에 누가 있는지 첫 수업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쭉 보고 아마 첫째 주나 둘째 주 주말이 넘어가기 전에 동아리 같은 거 다 짭니다. 교육과정 내 동아리 같은 거 그리고 봉사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알려주고 입시와 관련돼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마 첫 주에 다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3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쯤에 3월 어딘가에 한 주간 정도 보통 상담 주간을 집중 운영을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상담 시간을 더 배려하기 위해 45분 수업인데 40분을 운영하고 5분씩 좀 더하면 밑에 한 3, 40분 일찍 끝나니까 상담할 시간을 더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교사별로 그냥 알아서 어떤 시간 내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상담 주간으로 한 명당 30분씩 상담을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교사겠지만 한 반에 24명, 뭐 25명, 30명을 30분씩 투자한다고 하면 일주일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호구조사 말고요. 상담에 필요한 내용들 같은 거 이제 질문 같은 거 해서 다 받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 학생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면서 확인하고 첨언하고 이렇게 많이 해요. 보통 이런 거 하고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쯤에 학부모 초회를 합니다. 왜 하느냐? 이거 왜 하느냐? 정말 학부모가 학교에 오는 날 별로 썩 이렇게 교사들에게 달가운 날은 아닌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학부모회를 무조건 조직하게 돼 있거든요. 학부모회를 조직을 해야 거기서 뭐 따르는 각종 위원회 같은 게 조직이 돼요. 그래서 뭐 학운위 위원 같은 것도 여기서 뽑게 되고요. 학부모가 오는 날이니까 보통 패키지로 공개 수업의 날을 이날 해버립니다. 1년에 한 번 공개 수업 하라고도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 공개 수업의 날은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에 오시는 김에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 공개 수업의 날은 교사들이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사실 더 관심이 많은데 애들은 애들인지라 우리 엄마가 내가 공부 똑바로 하고 있는지 보러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을 잘 부술리면 이날은 수업을 열심히 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마지막 주 어딘가에서 학급 회장 선거 같은 거 합니다. 첫 주에 하는 학교 별로 없어요. 보통 애들아 파악할 시간 정도 주고 이렇게 가요. 정신없이 바쁜 한 달 3월입니다. 4월! 정말 대부분의 학교가 4월엔 별거 없는데 본격적인 수업 및 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4월 쭉 봤더니 뭐 없어요. 별거 없어요. 대부분 학교가 4월은 별게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9월이나 11월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긴 한데 5월! 이 5월은 거의 모든 학교에 학교가 폭발하는 달이 5월이랑 10월인데 5월이에요. 일단 5월 초에 중간고사가 거의 끝날 거예요. 이 중간고사도 재밌는 게 보통 한 3일 정도 보는데 수목금으로 볼 것인가 월화수로 볼 것인가 논란이 벌어집니다. 월화수를 봐야 된다는 근거는 주말에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목금으로 봐야 된다는 근거는 월요일날 아침부터 시험 보면 애들이 잘 못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 보통 아이들은 금요일날 끝나는 걸 좋아해요. 어찌됐건 이렇게 되고
이번 2019년 보니까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 법적으로 대체 공휴일이 6일에 있더라고요. 그럼 각 학교가 그날 다 개교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개교기념일이 아마 이날이 될 확률이 높아요. 개교기념일 혹은 대체 휴업일 뭐 이렇게 해갖고 요 날이 될 확률이 높아요. 보통 시험 끝난 다음 주에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갑니다. 제일 깔끔하거든요 이게. 수학여행 수련회도 월화수도 절대 안 가요. 갔다 오면 애들 다 들어놓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요일 끼고 많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요. 5월에 체육대회를 하는 학교가 많아요. 혹은 체육대회를 가을에 하는 학교 중에 5월에는 육상대회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는. 어찌됐건 이렇게 하고 체육대회가 아니면 뭐 합창대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이벤트가 5월에 말쯤에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1일 요 날은 거의 모든 학교가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5월 1일이 이거 디테일인데 노동자의 날이거든요. 노동자의 날에는 학교의 모든 교사를 제외한 모든 그 직원들이 쉬어요. 그래서 밥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밥을 못 먹는 날은 그냥 뭐 시험을 본다든지 밖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합니다. 보통 5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5월은 애들도 흥분하고 교사들도 즐거워요. 기분이 좋거든요. 날씨가 좋고. 6월은 어떻게든 좋아. 4월이랑 비슷한데 스페셜한 건 대부분 없어요. 날이 이렇게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체육교사에게 최악의 날입니다. 그때 어떻게든 수업을 해요. 평가 마무리하면서 진행을 하고 7월 이제 첫 학기의 마감인데 7월 초에 보통 기말고사가 이렇게 있고요. 이상하게 진로 체험이나 이런 거 기말고사 후에 많이 갑니다. 무슨 체험 활동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마감 같은 거 하고 보통 많은 학교가 19일 죄송합니다. 19일 아니면 16일에 방학을 할 거예요. 방학을 늦게 하면 개학이 늦는 거고요. 방학을 일찍 하면 개학이 빠른 거예요. 방학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고 빨리 하는 게 결코 나의 방학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없더라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뭐 그건 그렇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디테일 추천을 드리면 신규 교사 때 받으세요. 이런 건. 서울이나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청 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수는 나중에 들어놓으면 인사 뭐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라든지 그런 데 다 인정되는 거야.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수, 이수, 시수에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그 경력이 높아서 가면 재미없습니다. 신규 때 못 모르고 있을 때 막 다니면서 막 이 강사들이 와서 이런 다양한 연수 같은 거 배우고 하면 정말 좋아요. 근데 신규 때 가능한 연수 같은 거 많이 받으시고 첫 방학인데 이거 꼭 받으란 말이에요. 나는 해외로 뜰 거야. 가세요. 이거 꼭 안 받으셔도 옵션이긴 한데 이런 거 있으면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8월이 되면 정말 여름방학은 눈 깜짝할 때 지나갑니다. 짧아요. 특히 겨울방학이 약간 긴 편인데 보통 방학이 개학을 15일 전후로 해요. 14일 날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보통 뒤로 하는데 16일 아니면 19일 날 개학을 합니다. 근데 2학기 개학은 특별한 게 없어요. 개학날 개학식도 없습니다. 그냥 개학해서 가면 정상 수업해요. 밥도 먹고 대부분에 그렇게 해서 폭풍처럼 지나갑니다. 으아 그냥 더워 죽겠어 하면서 쭉 지나가다가 9월에 추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추석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수업 빡빡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실수가 적은 교과나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지는 날짜 때문에 진도 못 맞추는 선생님들 막 학교에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체육 선생님들은 내 수업 1시간 가져가 이러고 생색도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관 9월은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빡시게 수업을 하시고요. 학생들도 미친 듯이 시험 준비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10월 초에 중간고사를 봅니다. 중간고사를 보면 중간고사가 끝나면 5월처럼 뭔가 엄청나게 막 몰려서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거 패키지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9일이 휴일이더라고요. 그러면 목금일이죠. 그러면 이런 건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뭐 체육대회랑 축제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10월엔 가을 행사 많고요. 수학여행은 5월에 안 가는 경우에 10월에 많이 갑니다. 10월에 많이 가고요. 이렇게 해서 날씨가 좋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11월이 되면 본격 입시가 시작이 되는데
그냥 중학교 예를 들어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특수목적고등학교 입시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하고 보통 3학년 평가가 마감이 되는데 중학교로 치면 1, 2학년은 12월까지 가지만 3학년은 이게 왜 빠른가 하면 3학년은 내신 성적 마감을 이때까지 해야 돼요. 내신 성적 마감이라는 건 3학년 전체 3학년 모든 학생이 3년간의 학교 생활을 과목별 성적 플러스 출결 플러스 봉사 플러스 이런 거 다 합쳐서 환산을 해서 상대평가로 1등이 제일 퍼센트가 낮고 꼴찌가 100%가 되는 내신 성적이 나와요.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입시를 하죠. 입시를 하는데 입시를 한다는 거는 그 성적으로 내가 내신 몇 퍼센트인가 그걸로 이제 특성화고나 이런 데 지원을 하면 그걸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일반고 가는 친구들은 거의 다 갑니다. 단 100%인 경우에 못 갈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이상하게 내가 맡은 반 애들이 항상 100%가 나왔거든요. 3학년 담임할 때. 3년 연속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아무래도 모종의 음모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저는 걔네들을 데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어딘가에 보내면 돼요. 일단 100%인 학생들은 일반계고 배정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달라지긴 한데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나 이런 거 한번 입시가 끝나면 미달인 학교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달인 학교 추가 모집 같은 거 할 때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편법 중에 하나를 썼는데 자율형 사립고가 되게 초기에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인기 없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기 없는 학교가 딱 보니까 추가 모집에도 미달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인데 100% 이내를 지원을 시켰더니 미달이라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그 학교에 좀 미안한 문제이긴 한데 어찌됐건 저는 담임으로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짱구 잘 굴리면 모든 학생을 다 고등학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 전후로 해서 뭐가 있을 거고요. 자, 12월에 이제 정신없습니다. 1, 2학년 평가학교 마감이 되고요. 제일 정신없는 게 아마 마지막 주쯤인데 학교생활 기록부 마감하라고 막 이 담당 선생님이 막 노래 부르켜고 난리가 나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작년의 지침이 독서 활동을 뭐 100자 이상 100자 미만으로 쓰는 거였다. 근데 올해는 갑자기 50자 미만으로 줄이라고 했다더라. 아니면 그 전에는 뭐뭐 하였습니다 하고 점을 찍었는데 올해는 뭐뭐 하였습니다 하고 점을 찍지 마라. 이런 식의 막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럼 그대로 다 따라서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12월이 지나가고요. 1월 우리 이제 첫 1년을 마친 기념으로 스키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겨울에 재충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열심히 달리셨으면 겨울에 뭐라도 꼭 하세요. 그리고 특히 체육교사들은 1년간 뭘 했는데 내 부족함을 느꼈다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부족함은 운동이에요. 운동을 방학 때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은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방학 때 운동을 못한 지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 못한 15년 전 그랜저를 뽑아가지고 관리 못하고 타서 연기가 풀풀 나고 연비가 1kg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어찌됐건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다른 교사들이 뭐 머리 써가면서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교사들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뭔 얘기하는 거지? 자, 2월에는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2월에는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은 신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이 막 돌아가겠죠. 신규 오면 좋겠다. 나도 막내를 벗어나야지부터 해서 막 머리가 막 생각이 돼요. 그래서 쫙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신규 교사 발령하는 날 입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어서 와. 이러고 막 이 학교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 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업무 분장부터 해서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랑 용어 중에
도대체 저게 뭔 소린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교생 실습 때도 보셨겠지만 교생의 시각으로 봤을 때랑은 다른 그 세부적인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분장, 말 그대로예요. 업무를 나누는 건데 업무를 교사들이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너무 깨알같죠. 이게 제가 3년 전에 근무했던 학교인데 교사가 몇 명이냐면 한 50명 가까이 됐어요. 큰 학교예요. 큰 학교인데 그 교사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큰 학교는 이래요. 큰 학교는 뭐 교무부가 지금 8명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쭉쭉 해서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업무 분장이에요. 도대체 학교가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냐 해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학교 밖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뭔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일도 해야 돼? 라고 고민하기도 전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이 많은 학교는 장점이 같은 일을 학교에 떨어지는 일은 어느 학교나 똑같은데 인원이 많은 학교는 그 일을 여러 명이 나눠서 한다. 그러니까 좀 낫다는, 좀 일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고요. 인원이 적은 학교, 예를 들면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약간 이제 글씨가 보이기 시작하죠. 30명이 채 안 되는, 여기 나오는 이렇게 30명 이상은 되지만 정규 교원이 한 30여 명 되는 작은 학교예요. 근데 업무가 되게 적거든요. 아까에 비하면. 이거는 거기 있는 모든 업무를 다 여기다 적은 게 아니고 그때 나눠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는 불필요한 업무 같은 것도 많이 시키긴 했어요. 이런 게 업무 분장이에요. 보통 보면 교무부를 각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무라 하면 성적, 출석, 그리고 학사 일정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교무부장이라고 하면 그 학교에 에이스 선생님들이 합니다. 에이스라 하면 학교 경험도 많고 기획 경험도 많고 학교 생활 다 이해하고 있고 안목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 중에 승진에 목이 마른 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교무부장이 그 학교 교사 중에 거의 제일 빡시게 일을 하거든요. 일도 할 것도 많고 책임질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교무부장이 보통 수고를 많이 하니까 근무 성적 평점 같은 걸 잘 주세요. 교감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무부장을 하면 내가 근무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 보고 승진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무부장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모든 이제 비리 이런 거는 특히 뉴스에 나오는 비리 같은 거 승명여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립이라 다를 거예요. 승진하고 싶은 사람을 교무부장을 시켜주는 대가로 내가 막 옛날 교장교감 선생님은 교무부장한테 정말 갑질을 많이 했어요. 요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무부장님들이 교사 돌연사 1위가 교무부장이고 2위가 교감이고 그 다음이 교장이 돌연사 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뭐 연구부장?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교무부 못지않게 이제 연구부 같은 경우도 많이 학교에서 교사의 거의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요새는 학년부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서 학생부가 없어요. 저희 학교는. 각 학년부로 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고요.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체육부가 없어요. 저희 학교는. 그 체육교사가 둘인데 딴 데 흩어져 있고 창체부 혹은 체육교육부 혹은 예체능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 관련은. 자, 체육부에서는 뭘 하느냐? 학교 업무 분장상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체육 관련 업무, 관련 공문이 막 쏟아집니다. 뭐 하라, 뭐 미세먼지 나면 뭐 하라, 애들 뭐 하면 보고해라, 건강관리 해라부터 해갖고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때 되면 하는 것들이 있고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뭐 건강체육교실 같은 거 있고 체육평가나 그 다음에 학교 체육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학생 체육 활성화 같은 경우 요새 많이 최근에 이슈가 됐었고 각종 체육 관련 프로젝트 같은 거 뭐 7560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학교별로 뭐 해라 그런 거 있고요. 각종 체육 관련 통계, 체육 교원 현황 이런 거 보고하는데 뭐 수학 교원 현황 이런 거 보고하지 않아요. 체육만 하는 일들이 몇 개 있어요. 이 교사는 어떤 종목을 특기 종목을 했으며 막 이런 것까지 다 하는 디테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우리 학교 뭐 운동장 사이즈라든지 운동장 관련해서 아니면 시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내 체육 프로그램 같은 거 직접 기한하거나 담당하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거의 책임지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은 운동부는 거의
업무 분장상 한 명한 운동부 담당 교사한테 다른 일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일이 빡시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운동부 지도자 관리 이런 게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학부모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게 그래서 안 맡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서 보람을 찾는 분들은 또 보람을 많이 찾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 수업이 아니죠. 담임교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제가 피상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출결 관리를 합니다. 아침에 들어가서 누구 왔나 안 왔나 다 보고 누구 안 왔으면 어떻게 하고 그 기록을 관리를 하는데 출석부에 쓰는 것뿐만 아니고 나이스상의 일일 입력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 출석부에 쓰는 건 공식 기록물이 아니고요. 나이스에 입력하고 결제받은 게 공식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합니다. 생활지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맞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그 반 담임학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얘가 제일 황당한 건 이런 거죠. 3월 4일에 월요일이고 3월 5일에 갑자기 우리 반 애가 누구 반 애를 때려요. 학년 초에 맨날 싸워요. 학년 초에 남자애들 중학생. 걔가 누군지 몰라. 걔가 우리 반이라고요? 하면 가서 얘가 누군지에 대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막 이런 걸 막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왜 네가 지도를 못했냐? 막 이런 식이 되거든요. 어제 계약했고 오늘 하루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의 부모 같은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것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인데 시간이 필요해요. 경험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잘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페이지를 유지하면서 선배 교사의 조언 반드시 구하시면 대부분 해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담임교사가 최종 확인자예요. 그래서 진로와 진학에 관련해서는 담임교사의 손을 반드시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골치 아픈 게 30명이에요. 우리 반 애들이. 근데 얘가 평소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지부터 해서 상담이나 이런 게 기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편한데 한 시기에 몰아서 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게 좋으세요. 자, 수업이라 하면 제가 이 교과목 전체에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건 대부분이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얘기였는데 그런 식의 수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가 아니고 수업 실수 그리고 내가 맡게 되는 수업의 특성 이런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체육 교과 수업을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각 교사별로 뭐 어떤 교사는 18 뭐 체육과는 1인당 18.5시간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그렇게 단순히 계산을 해볼게요. 그냥 이 학교가 1학년 4학급, 2학년 4학급, 3학년 4학급이에요. 그리고 각 학급별로 주당 3시간씩 수업을 해요. 그러면 1학년의 총 주당 체육 수업 시수는 4 곱하기 3, 12가 이겠죠. 그 다음 2학년도 12, 3학년도 12 하면 주당 3시간씩 12학급이 다 수업을 한다 치면 체육교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수업 시수는 36시간이에요. 근데 교사가 2명이면 1인당 18시간의 수업을 맡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 계산이고 예를 들어 체육교사가 둘인데 1인당 18시간을 맡아야 되는데 한 명은 나고 한 명은 내년에 은퇴하시는 선배님이다. 이러면 보통 18, 18 하면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가끔씩 뭐 제가 24를 하겠습니다라든지 제가 21을 하겠습니다. 보통 한 21, 15 요 정도에서 타협이 될 것 같긴 해요. 보통 이런 걸로 엄청 싸웁니다. 특히 다른 교과를 비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과는 절대 끝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요. 어느 국에 관계도 없어요. 근데 체육과는 제일 먼저 끝나요. 보통 이런 식이에요. 딱 가서 이제 담당하는 교과 대표가 가서 제일 먼저 선배님한테 가서 선배님 당연하시는데요. 몇 시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몇 시간 하시죠? 이런 식으로 딱딱딱 하고 막내한테 딱 가서 야 미안하다 우리가 몇 시간씩 맞자 이런 식으로 다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더럽고 불합리한 세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단순 수업 시수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체육 수업의 특성상 수업시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일 준비를 많이 하시고 제일 여기서 자존감을 찾으시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첫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첫 시간에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파워포인트를 하나 들고 교실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거기 안에 어떤 게 들어있으면 좋은가? 일단 나를 먼저 까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나는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거라고 막 적당히 허세도 부리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며 나는 이런 선생님이고 싶다를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 물론 첫 시간에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다 거짓말처럼 까먹고 똑같은 질문 계속 하지만 뭘 할 거다를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좋고요. 아직 평가 계획이 다 수립이 결제가 안 끝났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한다는 대략의 안내를 해주시고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애들이 좋다. 내 수업을 받은 애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무슨 캠페인이나 이런 캐치프레이즈 구호 같은 거 멋있게 짜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수업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외치고 막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나는 이런 학생을 좋아한다. 이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체육 시간에는 이런 거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다음 시간부터는 어디에서 어떻게 모이고 수업 중에는 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규칙 같은 거 정해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1학년은 아마 교복도 제대로 안 입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3월 한 중순까지는. 체육복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이런 걸 처음부터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근데 2학년, 3학년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이거 한번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그냥 수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규 수업으로. 자, 기타 수업 이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에 연간 34시간 정도를 아마 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 1시간꼴로 맡으신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동아리는 시간표상 나타나 있는 그 동아리 활동이에요. 이제 교과와 관계없이 교사의 희망에 의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야, 축구 동아리 무조건 해야 돼. 이러면 뭐 하는 게 좋겠지만 전문성을 살려서 꼭 그걸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뭐 댄스부를 운영하고 싶어 아니면 뭐 뮤지컬을 하고 싶어 하면 그런 거 하셔도 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예를 들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뭐 무슨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런 거 학생들 전체 지도하는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1년에 몇 번씩. 그런 것 거의 이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강당에 모여서 하든지 교실에서 방송으로 하든지 이런 거 할 때 지도하는 것도 수업 시스템에 들어가고요. 자유학기제 수업을 개설을 요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체육 관련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전혀 뜬금없는 프로그램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냥 또 하나의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학기를 중학교 1학년을 갑자기 현장에서 맡아서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자유학기 수업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고 보통 동아리를 한 학생이 정규 수업 시간표상 한 번 하나의 동아리를 하거든요. 근데 자유학기 중에는 동아리를 한 일주일에 한 3-4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선택해서 하는 자유학기 기간에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수업 시스템만큼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방과후 학교나 학교 스포츠 클럽 이런 거 하는 경우 있는데 방과후 학교는 그냥 학생들도 돈을 내고 지도하는 사람도 강사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포츠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학교 스포츠 클럽은 이거를 형식적으로는 하되 돈과 관련 없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정규 동아리 말고 이거는 그냥 교사랑 학생이랑 의견이 맞아서 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사의 힐링을 위해 나와 가장 통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해서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학교 생활의 유일한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가끔 보다 보면. 그리고 아이들, 특히 남학생 중에 껄렁대는 아이들 교화하는 수단으로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건 해봤는데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경험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가 어렵습니다. A 학교가 무슨 특기 종목 지정을 받았다고 항상 공문이 내려오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 학교는 그 운동부가 있는 학교예요.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거기에 따른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요새는 합숙을 지향하라고 해서 그나마 조금
관리하는 게 낮아졌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하면 교장 선생님이 한순간에 모가지가 날아가는 게 이 부분인데 담당 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돼서 원칙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지만 대회 출전할 때는 소속팀을 해당 학교로 해서 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나이스 얘기 많이 하는데 서울을 예를 들면 업무 포털 시스템이라고 해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위에 나이스라고 써 있는 걸 누르면 나이스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고요. 에듀파인을 누르면 돈 쓰는 시스템. 지금 그 사립유치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학교들은 사립학교도 에듀파인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 담당하는 담당자가 기한을 하고 이게 다 전자문서로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건데 사립 유치원 중에 이게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한다 했더니 이제 못하게 한다 해서 이슈가 된 건데 에듀파인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에서는 이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교사들은 너무 힘듭니다. 돈 쓰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여기 업무관리라는 게 업무관리 시스템인데 이게 사실 문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전자문서. 사실 이게 제일 많이 합니다. 업무관리. 보시면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쫙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문서를 보시면 문서 뭐 등록대장이라든지 쭉 보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게 교감 선생님이 이 업무는 누구 거니까 이 공문을 어떤 교사한테 보내하면 내 문서함이나 이제 내 담당 업무니까 나한테만 보내는 문서가 있고요. 이런 모든 문서, 학교의 모든 문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문서 등록대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안이 안 걸린 문서는 조회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 싶으시면 문서 등록대장에 들어가시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교사들한테 함께 봐야 된다 한다는 건 공람이라고 해서 여기 공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특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겨울학 뽕뽕 캠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오려면 오세요. 이런 공문을 누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교사들한테 공람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거 보시고 당신 담임하는 학급 애들 중에 가고 싶은 애들 있으면 신청받아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공람을 처리하고 보내고 결제받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나이스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나이스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이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나이스성 없는데 이거는 진짜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신규 교사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리고 내 근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근무 상황 이제 예를 들어 출장을 간다든지 조퇴를 한다든지 하려면 여기서 이제 개인 근무 상황 신청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급한 건 요거니까 요거 하시는 것만 알아두세요. 인증서가 있어야 이 모든 걸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인증서는 없는 게 좋습니다. 일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인증서는 2월 달에 혹은 3월 달에 만드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인사 궁금한데요.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자, 11월쯤 되면 학교별로 물어봅니다. 너희 학교 뜨는 사람 무슨 교과 몇 명 누구야? 인원 같은 걸 물어봐서 엑셀 표에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모읍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무슨 교과는 어느 학교에 한 자리가 비고 두 자리가 비고 이렇게 표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12월 중순쯤 되면 비정기 정보 이거는 5년에 한 번 하는 거 말고 5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 가고 싶어서 신청받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기 정보 희망을 받고요. 그 다음에 1월 중에 작업을 하고 2월 첫 주 2월 1일인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 이때 교원 정보 발령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모든 교원 인사는 금요일날 오후에 인사 발령을 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금요일날 오후에 이거 발령 딱 내놓고 교육청에서 다들 도망갑니다. 민원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교사들 야 이씨 내가 왜 거기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 발령 내고 도망가세요. 다들 교육청에서는 2월 마지막 주 초에 신규교사 발령까지 나고요. 잠깐만요. 자,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정기정보는 서울은 5년, 다른 데는 4년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 비정규 정보는 정규 정보가 아닌데 정보하는 경우, 유예는 이 학교 5년 끝났는데 1, 2년 더 있고 싶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중학교에 있는데 고등학교 가고 싶다, 고등학교에 있는데 중학교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인사교육 이유가 있고요. 초빙교사는 공립학교에서 어떤 교사를 뽑고 싶은데 이 교사를 그냥 발령받아 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교사를 이 교과에 이런 조건을 가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다고 공개를 해요. 초빙 공고를 내면 서울의 모든 그 조건에 맞는 공립학교 교사 중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립학교에서 초빙교사를 하는 학교에서 지원 온 사람 중에 누구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초빙교사입니다. 전임 요청은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거의 1년에 한 명 정도고요. 전임 요청은 한 2~3명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교사 중에 누가 어느 학교로 옮길 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걔 우리 학교 줘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랑 말이 맞으면 가게 되는 거고요. 국립학교는 서울이 아닌 국립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로 치면 국악고등학교, 전통예고 뭐 이런 거요. 국립학교 교원은 공립학교 교사 중에 선발을 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 근무하고 다시 나오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도간 인사교육을 많이 하는데 서울에 있는 교사가 다른 시도로 나가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또 반대로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오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1대1이 원칙이거든요. 그럼 어디가 제일 인기 있겠어요? 서울로 오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주도 가고 싶어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근데 제주도에 있는 그 교사 나오고 싶어 하는 교사랑 지역이랑 교과랑 숫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서울은 지방에 살면 제가 지방에서 30몇 평 살던 선생님이 서울로 발령받아 왔을 경우에 그 삶을 유지할 수 없어요. 반지하로 가야 되는 비극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은 집값 같은 게 너무 비싸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 의외로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이거 과감하게 시도하셔도 됩니다. 아예 1대1로 바꾸는 게 있고요. 아예 1대1로 바꾸는 게 있고 한 동네에 한 지역에 인원이 너무 많고 한 지역에 인원이 너무 없어서 일방적으로 가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일 인기 높은 거는 3년 정도 제주도 가는 거 제일 인기 높은데 많이 어렵죠. 제주도에 있는 분들 잘 나오시다. 그래서 아예 요새는 제주도로 임용시험을 보는 게 인기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뉴스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인관계 걱정 많이 되죠. 일단 체육과 선후배 관계 이거 없어요.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저 살아있습니다. 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하면 요즘에 강권 못해요. 문화상. 그리고 교직원 문화는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강권하거나 이런 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제가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뭐 꼰대 문화라든지 상명하복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통 후배들이 선배님을 잘 모신다는 표현이 그런데 선배님들 잘 배려하고 이해해드리고 선배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히 봐드리고 편이라고 뭐 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배님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이러면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챙겨준다는 게 뭐 돈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요. 위기의 순간에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물려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 왕따 및 자존감 내려질 때 이런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연배 동교과 선생님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어찌됐건 요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보통 또래 교사가 친하거나 안 친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안 친한 경우에 그냥 안 친하면 되는데 척을 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어떤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말이 정답이에요. 학교에 있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힘들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왜 저래? 저 직장 동료인데. 직장 동료 이 얘기는 뭐냐면 4시 반 이후에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안고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직장은 직장이에요. 뭐 워라밸을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직장 동료니까, 직장 안에서의 동료니까 너무 큰 내 삶에 영향을 준다든지 의미를 줄 필요 없이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싸인가 아싸인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승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저 사람은 교장 라인이고 라인 같은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 교과 수업 잘하고 전문성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학생 지도 잘하면 뒤에서는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다 인정받게 돼 있어요. 교사로서. 학생들도 압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괜히 미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별일 아니면 괜히 이제 미움받을 일들을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분들이랑 뭐 엮이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사람들이 막 말 크게 하고 다니고 물론 그거에 영향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자 맞고요. 이게 이제 젊은 남자 교사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군대를 갔다 온 남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해요.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의 가장 특성이 뭐냐 하면 내 인생에 정말 더럽고 꼴보기 싫은 인간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요. 정말 이런 인간들이랑 같이 한 2년을 살고 나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남자들은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제가 나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사실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내 삶에 영향이 없으면 쿨하게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임용고사 2차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막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냥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간쯤 되면 교육부에서 주요 업무 계획이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 교육청에서 주요 업무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계획을 짭니다. 자, 이런 게 주요 업무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PDF 파일 있는데 제가 Y색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서울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이렇게 PPT 자료로 교육감한테 결제를 받고 아마 했겠죠? 보시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름 한현황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놀라운 게 좀 있어요. 학교는 2247개 있고 교원은 서울에 45,000명이나 있대요. 학교는 이렇게 있고 기관은 이렇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다 넘어갈게요. 교육 방향.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막 지금 혹시 임용 준비하는 분들 외우고 계신가요? 네, 이건 2019예요. 2018이랑 좀 다를 거예요. 2018만 나오지 않나요?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2019예요. 이거는 2019인데 이거에 따라서 요거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이 정책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보면 혁신 미래교육이란 말 참 많이 하죠. 질문이 있는 교실. 이거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요거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 디테일은 이렇게 나가고요. 자, 정책 방향은 이렇답니다. 이런 것들 잘 받으시고 이해하면 좋아요. 방향별 추진교육, 혁신교육은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거죠. 근데 용어는 대부분 비슷해요. 체육 활성화,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디테일한 게 군데군데 나옵니다. 체육에 관련돼서도. 이런 식으로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안전에 관련된 것도 우리랑 체육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영상이고요. 전교조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저 전교조 조합은 아니고요. 교총 회원도 아니에요. 저는 회색 분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초임교사로 검색했더니 초임교사 탐구생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번 요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밤새 실행사를 연습하다 상습신 나세는 미리 내동실에 등록수사로 인사되는 것과 문문을 마사지고 국제학교 선생님이 어설프게 찍은 것 같긴 한데요. 머리에 손을 드는 목살을 들고 무릎들이 시선을 입어주는 센스를 하는 것 전신동 속에 있는 시대 정말 의사가 되는 신이며 뿌듯함과 자부심이 느껴져서 수절중에서 일하고 있어 당신은 나중에 학교의 행동을 생산하고 센스 있게 30분 전에 학교에 모시고 하지만 곧 시대가 덜어져서 불나오는 상상과 생각이라는 걸 이뤄서 한방에서 도시의 빛을 보며 동시에 빛을 그리는 것 땀이 마음으로 동시에 들어선 것 선생님들에게 예쁘게 미소를 나누며 인사를 드리는 것 고개를 들고 이런 중요한 레지레이션 아무도 이곳을 사람이 없는 것 선생님들은 제 이름입니다. 동시 선생님이나 모두 이게 소모를 지금 나중에는 우리 시성시성도 하늘과 어물을 서로 돌리고 있으며 10분이 지났으며 그는 혼자 서 있으며 20분이 지났으며 정말 혼자 서 있으며 30분이 지났으며 완전 혼자 서 있으며 세상에 이런 도미노가 어디나 하고 생각해요. 보다는 논쟁처럼 살던 나중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말을 걸어보기로 해요. 이런 모든 건이라도 끼어들 수 없는 비좁은 마음이 이런 수비가 다 실장생 같은 사람을 벗어나요. 모든 감정대로 끌어볼까 하다가 마음을 이제 나 힘을 진짜히 안 되는 소설 내는 상대 교사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상대 교사에게 감사하는 뜻입니다. 평생 공부를 이기다 남는 것 정의수가 인사합니다. 그만되는 거 없어보는 것 드디어 대조된 식상에 앉은 나중에는 열심히 꼭 참의사가 된다고 다짐을 원서관을 인하고 싶어 외식합니다. 그런데 그 생긴 식상이란 건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으며 무거개가 부리는 꽉 잡힌 것 나중에는 무건대와 음판을 살려줬다는 성서의 왕 이시로 진사를 합박하고 저 상처받지 마세요. 저 이럴 확률이 높은데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은 선생님 책상이랑 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꼭 내 컴퓨터가 제일 후진 것 같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런 걸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은 첫수업 날이에요. 드디어 능수 금성사랑 식상에 앉아 아이들 음식으로 가요. 장문의 원희, 김원희 정말 신성시한 일을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아내들이 절절 내는 승부의 의사가 심장이 있어 노력한 분의 없이시다 일진들을 세워 정말 상은 내 심장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내리고 시간을 끌어오며 하루 종일 원인 속에 계속해서 혼자 생각했었을 생각에 정신이 힘이 드셔서 그때서 미치고 선생님들이 각자 들고 일으키며 한 아이들 예를 들며 교실로 가요. 지금은 이상한 부정을 제기해 땀이 너희도 교실로 오셔서 우리에게까지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학생들의 예사롭지 않은 시선 수준이 일주일만 연습했던 말을 머릿속에서 하얗게 쏟아져
네, 제가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물론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언젠가 학교 현장에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한 학기 동안 수업했던 내용들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 졸업하시고 나서도 꼭 보시고 싶은 내용이 다시 있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그동안의 수업들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저한테 학교 현장에 나가셔서 뭐 필요한 게 있다든지 문의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잘 아는 사람 소개해달라든지 이런 얘기 있으면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메일을 가장 추천드려요. 전화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주시고 이메일은 안 바뀌니까요. 학교가 옮겨가더라도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그리고 아마 신규 합격해서 신규교사, 임용 예정교사 연수를 받으시면 거기 단톡방 같은 게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단톡방 누군가를 통해서 현장 체육교사들 단톡방에 초대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그런 데서 저랑 만날 확률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누군가 저 사람 누구다, 김의진이다 딱 아시면 대학교 때 수업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뭐 관련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해드릴 거예요.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